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오늘은 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한자입니다. 자, 미리 알아둔 한자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그렇죠. 그냥 구덩이가 파져 있죠. 구덩이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갑자기 그렇죠. 구덩이가 입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구덩이란 땅이 입 벌린 곳이 구덩이일까요? 그래서 한자에서 구덩이는 때로는 이렇게 입구자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집의 모양을 본뜬 집면이다. 그 다음 이거는 그렇죠. 밭의 모양을 본뜬 밭전이다. 밭에 두둑을 쌓는 모습이겠죠. 밭전. 그 다음 이거는 그렇죠. 실사자죠. 실사자.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알 수 있겠죠. 실사.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렇죠. 풀. 풀은 쉽게 뽑히기 때문에 줄기랑 이파리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십자 두 개로 쓴다. 자, 이거는 오늘 새로 나온 글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 새, 세상, 새, 대, 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몇 대 손이냐 할 때 그 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글자를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인간이 사는 지구죠. 그래서 지구본 모양, 이렇게 만든 거 하니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비슷한가요? 자, 그래서 지구는 돌고 돌죠. 그래서 이 글자는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돈다. 매일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 또 죽고 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왔다 갔다 한다.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 글자는 밑에 파란 건 나무 목자, 빨간 건 좀 전에 세상 세자, 인간 세자, 돌다,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위에는 풀초자. 그래서 이거는 나무에서, 밑에 나무에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살다 죽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풀, 뭘까요? 이파리입니다. 잎, 엽자. 우리 낙엽 할 때 엽자입니다. 이파리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났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다시 싹 떨어져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났다가 또 겨울 되면 딱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걸 이파리라고 합니다. 간략하게는 이렇게 듣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해 둡시다. 엽자 오늘 새로 나왔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자들의 공통으로 쓰인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모습의 글자죠. 이런 모습의 글자. 자, 밑에 파란 건 입구자였죠. 그럼 저 빨간 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발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빨간 게 뭐였죠? 기억 안 나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자, 우리가 산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발지라고 했었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발지. 꼭대기에 도착하면 발콱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내려올 때 모습은 자, 이렇게 해서 발치.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발콱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다? 그렇죠. 발지와 발치. 자, 발지가 가는 발이라고 하면 발치는 오는 발. 발지가 올라가는 발이라고 하면 발치는 내려오는 발. 발지가 전진을 의미한다고 하면 발치는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후진, 뒤처지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이렇게 서로 발지와 발치가 많이 쓰이고 발지는 발을 정할 때 우리가 썼었죠. 발을 정할 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발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발지자가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게 전진이라고 하면 후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뒤져오다 치, 상대방보다 뒤지다, 뒤져서 온다. 마라톤을 했는데 전부 다 1시간 내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뒤쳐져서 온다. 뒤져올 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각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라고 하면 각. 무슨 각자냐? 따로 각자라고 합니다. 왜 이게 따로 각자가 될까요? 자,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 파란 걸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 기존의 학설은 구덩이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움집이다. 그러면 움집에 저 발이라고 했었죠. 움집에 들어오는 발, 움집으로 오는 발.
근데 왜 그게 따로냐? 옛날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가기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일을 하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각자의 집에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가기라고 한다. 라고 지금까지 말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과연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웅집에서 살았을까? 따로 각자다. 그래서 어떤 자기 집으로, 여기서 구덩이는 웅집을 의미하고,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따로 각자다. 그래서 갑골문의 뜻은 이르다, 도착하다. 자기 집에 이르러서, 자기 집에 도착해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따로 각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다가, 도착할까, 따로 각. 요즘에는 주로 따로 각자, 각각 각자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 아직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도 이렇게도. 자, 구덩이고 구덩이는 어떠한 장소겠죠. 근데 도착했다는 소리죠, 발이. 근데 이 발이, 자, 발지자와 반대로 발치자는 뒤처진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르다 도착은 도착인데 어떻게 도착? 뒤늦게 도착했다. 다 10명이 출발했는데 다 다른 9명은 일찍 도착했는데 한 사람만 발걸음이 늦어서 뒤늦게 도착했다. 따로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사람과 따로 도착한 사람, 따로따로다. 그래서 따로 각자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가 입구자처럼 변해서 지금은 이렇게 쓴다. 그래서 따로 각자다. 하여튼 각자는 따로라는 느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A라는 집단, B 집단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용인민속촌에 갔다가 새로운 감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자, 따로 각자. 용인민속촌에 갔는데 사물놀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그 공연팀이 쭉 여기에 내려오는 거죠. 공연에 와가지고 신나는 공연을 한번 펼치죠. 그걸 보면서 저 공연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위대해 보이죠. 마치 요즘에 연예인들처럼. 그래서 나랑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아.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아. 그런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 발치자와 입구자가 만난 이거는 갑골문에서는 어떠한 장소에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느낌이고 지금은 따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보다가 이 구덩이를 넓은 개념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런 공연장도 하나의 구덩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축구장, 야구장도 하나의 구덩이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나와는 다른 멋진 플레이를 펼치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 마치 나랑은 다른 세상인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분리된다는 의미, 따로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물론 갑골문에서 이르다, 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왜냐하면 이 발이라는 게 어느 나에게로 다가오는 느낌의 발이기 때문에 이르다 도착하다 라는 느낌도 있지만 따로라는 느낌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인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자는 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는 느낌이다. 어떠한 장소로 온다, 내려온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겠죠. 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각자는 따로라는 느낌이다.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할 때 그 따로라는 느낌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글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글자는 자, 물숫자와 각각 각자, 따로 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따로, 물숫자와 따로 각자.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락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이미지화 한번 해봤습니다. 물은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죠. 물은 하나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H2O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따로따로 된다. 물 한 덩어리가 따로따로 된 다음에 뚝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겠죠.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늘의 구름은 하나였겠죠. 그 구름에서 물방울이 처음에 하나 있다가 따로따로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락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글자도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는 자, 풀초자와 있죠. 자, 이게 나뭇잎을 아까 이파리 옆자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옆에 물방울이 따로따로. 물방울, 빗방울이 떨어진다.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나뭇잎도 떨어진다. 따로따로. 그래서 떨어질 낙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풀초자를 이파리로 생각하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파리가 다 따로따로.
처음에는 한 나무에 붙어 있다가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따로따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떨어질 낙자라고 한다. 떨어질 낙자. 떨어질 낙자 쓸 때는 위에다가 풀초자를 쓰고 물수자를 쓰고 각각 각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로 각자를. 그래서 떨어질 락이라고 한다. 떨어질 락. 자, 그래서 이 따로 각자가 따로따로 분리되는 느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파리들이 다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죠. 떨어질 락.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갑골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있고 집 안에 여자가 앉아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있는 사람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큰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에 주인이 있고 손님이 걸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습,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게 손님 객자입니다. 우리 관광객 할 때 손님 객. 이게 근문 소전에 와서는 이렇게 따로 각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들어온다, 이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의 발치자로 바뀌어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따로 각자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손님, 왜 손님이라는 건 어떤 가게에 가보면 전부 다 한 가게 안에 있지만 각각 다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있죠. 따로따로. 어떤 집안에 따로따로 앉아 있는 사람들. 한 집안에 가족하고 구별되게 따로따로 있는다. 뭔가 분리된 느낌의 사람. 그 가족이 아닌 듯한 사람. 따로인 사람. 그렇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왠지 모르게 우리랑은 다르다는 느낌이죠. 따로라는 느낌. 그래서 갑골문을 참조할 수도 있겠고 우리 집으로 오는 사람. 우리 집으로 오니까 내가 반갑게 입으로 맞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과는 약간 분리되는 듯한 따로인 느낌의 사람, 손님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손님 객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의 발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 각자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죠? 그렇죠. 왼쪽 파란 거는 여러분들 뭐였죠? 그렇죠. 발족자였죠. 발족자. 오른쪽은 따로 각자. 자, 각자의 발, 따로따로의 발. 갑골문으로 하면 발이 이르는 곳. 그럼 뭐가 될까요? 이런 풀밭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발, 따로따로의 발들이, 발길이 이 풀밭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발이 닿은 자리에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길로라고 합니다. 길로. 그래서 여기서 이 따로 각자는 갑골문에서의 어떤 집에 이르다, 집에 도착하다. 이 여러분의 발길이 도착하는 곳, 발길이 걸어가는 곳, 발길이 이르는 곳에 길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길이라는 게 어차피 이런 게 길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럼 길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길은 네모나게 보이겠죠. 반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에 이러한 발자국이 생기겠죠. 반대로 빨간 사람이 걸어오면 마찬가지로 빨간 발자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발지와 발치로 생각하고 네모난 입구자는 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인 이 따로 각자, 이르다 각자, 도착할 각자.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어떠한 장소로 걸어오는 모습, 이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발자국이 이르는 곳에 길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이 글자는 그렇죠. 발전자와 따로 각자입니다. 밭과 따로. 밭이라는 건 농부가 일해야 되는 작업장인 거죠. 큰 일 하는 그 농토, 밭, 따로.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다스릴 약자, 줄일 약자, 빼앗을 약자라고 나옵니다. 다스릴 약자. 다스릴 약자는 대충 뜻을 알겠죠. 그렇죠. 너무 큰 밭이어서 여기 이쪽 부분은 김씨가, 이쪽 부분은 이씨가, 이쪽 부분은 허씨가, 이쪽 부분은 나씨가 이렇게 각각 밭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각각의 밭을 각자가 다스려 나간다. 농사지어 나간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왜 줄이다란 뜻은 있을까요?
자, 대충 이해가 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면 이 한 직원이 예금이라는 업무도 해야 되고, 대출이라는 업무도 해야 되고, 송금이라는 업무도 해야 되고, 공과금이라는 업무도 해야 되고, 환전이라는 업무도 해야 되겠죠.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업무들을 각각 다 따로따로 자, 이 아가씨는 예금 업무만, 이 아가씨는 대출 업무만, 이 아가씨는 공과금 업무, 이 아가씨는 환전 업무만, 이 직원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의 은행의 업무를 각각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 따로따로 영업 분야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개인이 맡아야 할 건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이다, 약자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글자. 그러니까 밭전자 큰 너무 넓은 영토를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너는 이거만, 나는 이거만, 너는 이거만, 나는 이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줄이다, 약자로도 많이 씁니다. 간략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어떤 청첩장에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지하철 타고 와서 강남구청 3번역에서 내려서 여기로 와라. 물론 실제는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좀 전에 쓴 글자를 써서 약도라고 합니다. 약도라고 할 때 약도. 그래서 간략할 약자. 따로 각자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 큰 땅덩어리를 혼자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큰 땅덩어리를 나눠 가지고 다 너는 여기, 나는 여기 하다 보면 개인이 할 일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이다, 약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나의 한자풀이, 여러분의 한자풀이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쉬운 글자죠. 나무 목자와 따로 각자. 나무 목자와 따로 각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나무 목자와 따로 각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격입니다. 소리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무려 뜻이 24개나 나와 있습니다. 격식격, 자리격, 인격격, 격자격, 관역격, 지주격, 이르다격, 감동할 격, 연구할 격, 바로잡을 격, 지다격, 껴를 격 등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렇다라고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이 100%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인 줄 알 수 있겠는지. 도대체 이 24개나 되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인격 할 때, 품격, 성격, 국격, 자격, 파격.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죠. 사람 인자를 쓰면 인격, 물건 풀자를 쓰면 품격, 성품 성자를 쓰면 성격, 나라 국자를 쓰면 국격, 스스로 자자를 쓰면 자격, 깨트릴 파자를 쓰면 파격. 다 한국말로 들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격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무목과 따로 각자로 이루어진 이 격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까요? 국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느낌은 오지만 뭔지 모르겠죠. 파격적이다. 아, 파격적인 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파격이라고 할 때 그 격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도대체 이 글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일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선생님한테도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저 외웠는데 도대체 나무목과 따로 각자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글자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24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로 각자, 발치자, 돌아오는 발을 의미하는 발치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따로 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